셋, 넷. 맑은 오늘, 밝은 내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가시죠. 제가 틀렸네요. 딴거 괜찮으신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제 그 유럽의 그린딜이라든지 또는 아리백 뭐 등등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좀 해주셨죠. ITC 뭐 법인 이제 법안 연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팀장님 개인 봤는데 약간의 좀 아쉬움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이제 언론 쪽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잠깐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 제 개인 을 얘기하시니까 자꾸 제 개인 을 검색하시는 분이 생길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거 아쉽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거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경기도 부양해야 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큰 대전제가 수소, 전기차, 풍력, 그러니까 일부에 너무 국한되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에 더 알려져서 저희도 태양광이라는 에너지가 정말 좋은 에너지고 중요하고 이런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이 그린 뉴딜이라는 건 단순히 일개 에너지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전환시키고 사회가 대변환이 되는 부분에서 풍력도 되게 중요하고요. 풍력이 설치될 수 있는 지역들, 그다음에 풍력이 가지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고요. 수소 에너지가 이제 뭐 신에너지라고 해서 수소가 가지는 이제 편의성도 있고 뭐 장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정 에너지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적절하게 잘 구성이 돼야 되고, 태양광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이라고 하지 않고 그린 딜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민주당에서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뉴욕에 있는 이제 오카시오라는 이제 젊은 여성 신인 정치인 버니 샌더스, 이런 정치인들이 같이 그린 뉴딜 정책이 미국의 경기를 부양시키고 저탄소 사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다라고 해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든이 후보로 정해지면서 최근에 바이든의 그 TF들, 이제 대선 TF들에서 그린 뉴딜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향후 5년 동안 거의 5억 장의 태양광 모듈이 필요하다. 이걸 단순 계산을 하면 연간 한 40기가와트가 계속 설치돼서 탄소 제로 100% 리뉴어블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상당히 해외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이제 재생에너지가 답이야 아니야, 재생에너지도 100% 답은 아닙니다. 다양한 에너지들이 믹스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 믹스가 결국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린 뉴딜의 핵심이고, 저희 기업 입장에서도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그린 뉴딜을 연간 한 40기가와트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이번에 발표된 거는 한 연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정부 그린 뉴딜 발표한 거 보면 향후 한 뭐 5년 동안 이제 한 30기가와트가 더 지금 이제 발전 용량이 늘린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뭐 연간 한 4기가에서 5기가와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 시장이 태양광 시장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원래 우리나라가 한 200메가, 뭐 300메가 시장이었거든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게 800메가가 되고 1기가와트가 넘어가면서 되게 의미 있어졌다고 하지만, 전 세계가 그 당시에 한 120기가였을 때 1기가라고 하면 100분의 1 시장도 안 됐거든요. 최근에 이제 작년, 그다음에 올해도 계속 상당히 좀 증가하는 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가 볼 때는 연간 그래도 태양광이 기본적으로 탄소 제로를 가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려면 정부에서는 한 30기가를 향후 단기간 내에 늘리겠다지만,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2030년에 갖고 있는 계획들, 2050년에 뭐 예를 들어서 넷제로, 탄소 배출을 제로로 간다고 하면 국내 시장도 연간 태양광 시장도 한 7기가와트에서 한 10기가와트까지는 좀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김제 모듈 공장 쪽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한 달 전에 전북 김제에 있는 태양광 시설에 투자를 진행하셨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그동안 미국 쪽에 수출했던 어떤 부분들이고, 여기에 보니까 고효율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설명해 주셨던 파워 XT 제품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번 김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파워 XT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파워 XT는 레지덴셜이나 이런 쪽에 좀 고부가치 쪽 시장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김제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대규모 발전소,
이런 쪽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는 제품들 이런 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 자체가 태양광 모듈에 들어가는 태양 전지의 사이즈가 대면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태양 전지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여기에 맞는 태양광 모듈 라인도 세워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에 맞춘 트렌드에 맞춰진 그런 제품이 양산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투자를 새로 하셨고. 네, 그 중에 제품 하나가 요번에 대구 전시회에서 전시됐던 뭐 이제 하프컷. 하프컷은 누구나 갖고 있는 기술이긴 하지만 하프컷을 가지고 좀 더 용량을 키운다던가 최근 요구되는 거는 이제 친환경의 내구성이 높은 제품. 요런 제품들이 아마 김제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증평 공장, 그 다음에 음성 공장, 그 다음에 이번에 김제까지 합치면 한 1기가와트급 규모를 뭐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태양광 시장 내에서 어떤 의미인지도 좀 궁금하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우리 그린 뉴딜의 향후 5년 동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지 그 부분 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사실은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라인만 봤을 때는 좀 뭐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충북 음성에 위치한 태양광 모듈 라인에서 200메가와트 정도가 생산이 됐고요. 증평에서는 태양전지 250메가와트, 그 다음에 파워엑스트 제품이 70메가와트 생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뭐 한 500메가 조금 넘었던 상황인데요. 요번에 이제 600메가의 라인을 가져가면서 기존 라인과 합쳐지면 1기가와트가 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듈만 따졌을 때도 거의 1기가와트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뭐 우려하시는 거는 항상 그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태양광에서 캐파를 늘려놨는데 그만큼의 수요가 없거나 그만큼의 계약이 안 되거나 하면 가동률이 낮아지고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손실로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국내 시장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린 뉴딜 정책이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그 이전에도 새만금이라는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린 뉴딜이 들어오면서부터 국내 수요는 상당히 좀 급격하게 늘 것 같습니다. 가령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린 뉴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스마트 스쿨입니다. 학교 자체 노후화된 학교를 개선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지붕이나 남는 부지에다가 태양광을 깔고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항상 태양광 할 때는 땅이 좁아서 우리는 면적이 좁아서지만 태양광 면적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 100메가와트 규모의 좀 대규모 개발 사업도 상당히 많이 정부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 커지다 보면 저희 600메가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600메가가 모자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좀 더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 하나가 지금 저희가 1기가와트급을 달성했다는 건 향후에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국내 시장이 뭐 이래서 4기가와트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1기가와트 그러면 한 2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장에 확대되는 거에 대한 점유율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좀 가격 경쟁력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제품들을 참여성 있게 생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린 뉴딜 초점에 있어서는 김제 지역에 그 공장에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을 하면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반기 주요한 이슈들 최근 이슈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 나눠봤는데 저희가 실적에 대한 발표를 언제 하시죠? 조성훈 과장 마음일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해외 계열사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결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러니까 합산하고 저희가 이사회를 하고 그러니까 또 반기는 이제 외부 검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반기 보고서는 8월 14일까지니까 그 초나 아니면 8월 14일에 맞춰서 실적은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신성희 이제 상반기 주요한 이슈 외에도 또 그린 뉴딜에 대한 부분들을 회사의 담당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들어봤고요. 저희 신성희 이제 IR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IR 페이지 앱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김신우 팀장님, 그다음에 조성훈 과장께서 충분히 답변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또 하실 말씀이? IR 앱을 통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예상보다 있으시고요. 근데 좀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령 뭐 실적은 어떠나요?라는 것들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 공시 정보고 결산이 안 끝난 시점에서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최대한 좀 빨리 답을 드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업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즘 좀 많이 바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답을 당일에 보자마자 드릴 수는 없어도 가능하면 당일 내에 좀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좀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도 저희가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 오늘처럼 좀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신성 ENG 주주분들께서는 뭐 회사의 주가의 어떤 뭐 변화라든지 또는 공정공시에 위배되는 어떤 질문들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거 한번 할까요? 네. 셋, 넷. 맑은 오늘 밝은 한. 밝은 죄송합니다. 내. 다시 한번 가시죠. 제가 틀렸네요. 쌍둥이 괜찮으시네. 안 틀리고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셋, 셋, 넷. 맑은 오늘 밝은 내일. 네, 네. 신성 ENG 김신우 팀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